다 연출이에요, 연출. 그냥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대단하지 않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어. 나도 대단한.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 인간관계가 좁으신 건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네. 어쨌든 수익 창출을 하고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 송덕진이 어렸을 때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렸을 때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도 있을 거고. 어렸을 때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암울했고 암울했다? 좀 내성적이었는데 키도 작아서 지금 현재 말하는 아이 같은 아이가 지금은 인데 그때는 이제 엄청 내성적인 학생이었어. 왜냐면 외모에 자신감도 없는데 학교에서 키는 거의 반에서 제일 작은 편이고 또 머리는 엄청 떠가지고 깎아머리고 약간 상고머리라고 하는. 알지. 네. 그리고 뭐 옷도 뭐 그냥 엄마가 사주는 이제 맞지. 마루 이런 거 난 TVJ. 그런 거 입었었고 그러니까 또 사실 친구가 거의 없었다. 남자애 한두 명, 뭐 3명, 4명 이렇게만 친해가지고 PC방 가서 스타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계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키가 좀 커지고 그래 지금도 꽤 크잖아. 지금 좀 큰 편인데 77 정도. 그래 엄청 컸네. 그게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때 다 그렇게 큰 키여서 급성장을 해서 그때 조금 뭔가 외모의 자신감은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이제 남중남고였고 일부러 안 버리는. 진짜로 나는 그래? 초등학교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외소에서 친구를 못 사귀었던 그 아픔을 말하는 건가? 그죠. 뭐 에피소드가 초등학교 때 그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 제비뽑기로 이제 자리를 정하잖아. 뭔가 벌써 슬퍼. 하지. 근데 내가 먼저 앉아 있었어. 내가 뽑고. 안돼. 근데 그때 이제 잘 나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내 옆자리를 골랐는데 옆에 앉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뭐 빌려달라고도 안 하고 뭐 해달라고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원래 말도 안 걸어 여자한테 나는. 그때 약간 여성 기피증이 생긴 남중남고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자는 없으니까 남자애들 그냥 반에서 좀 웃기는 애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웃기는데 되고 싶었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일부러 되고 싶었어. 네, 일부러. 그래서 그때부터 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저희 바브코리아 이런 게 있었어요. 바브코리아 웃긴 대학 이런 거. 웃대 같은 거. 그거를 중1 때부터 하루에 한 2시간씩 봤어요. 한두 시간씩.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 유머를 공부하는 애도 처음 보네. 개콘이랑 우차싸 이런 거는 난 무조건 매주 봐. 미디어에 관심 많아. 그런 개그 소재의 책들 많이 읽고. 우와, 진짜? 이제 남들은 수업을 듣는데 나는 이제 선생님이 성대모사 생각하고 약간 드립 생각해서 괜히 수업 방해하고 까불까불 애들 막 웃고 그거 선생님 놀리면 웃고. 원래 그런 애들은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잖아. 나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그게 내성적이었으니까 후천적으로 노력을 했죠.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 저는. 그래서 말하는 법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어디 가면 이제 말 못한다는 소리가 안 듣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말 너무 잘하지. 팁을 주자면 팁을 준다. 지금 상대방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상대의 관심사. 근데 내가 미디어랑 많이 친하다. 요즘 드라마가 어떤 게 핫하고 어떤 영화가 핫하고 어떤 이제 아이돌이 핫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깨고 있으면 트렌드 분석을 하고 있으면 누구랑 대화가 쉽다. 배경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얘는 가수를 좋아하거나 영화를 좋아하거나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뭐 하면 좋아할 거니까 뭘 하든 교집합이 얻어 걸리니까 뭐든 있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시간 많이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근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다고. 또 그런 게 사업을 할 때나 뭐 돈을 벌 때 또 중요하다. 그래. 치이고 트라우마도 겪으면서 갈고 닦은 거. 지금 말 진짜 잘하잖아. 정말 내성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또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내성적인 거에 극에 달했던 게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에서 이제 놀이공원을 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성당 선생님이란 말이죠. 성당 다른 교사분들이 저를 안 챙겨주고 저 혼자 있는데 애들은 밥을 먹는데 애들이 나를 안 챙겨주니까 선생님들마저 저를 안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이공원에 혼자서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 평생 남잖아.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성적인 게 극에 달했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컸으니까 뭐 반에서 싸움하는 애는 아니고 그냥 제일 재밌는 애. 살아남았고. 살아남았고. 남중남고 알지? 살아남기 빡센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사회복지과를 가니까 사회복지과 여초였는데 맞네, 여초잖아. 맞아, 대학교. 그때는 또 이제 인기가 꽤 많았어요. 아, 전성기 걸로 보니까 성덕진 인생 이제 CF가 드디어 남중남도를 탈피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겸비했다. 내가 알기로 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또 감투를 쓰셨잖아. 총학생회에서 총학생이. 정책국장이라는 이제 그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지금 성덕진이 그때의 모습이 올라. 또 그때도 많이 성장한 게 그때는 뭘 잘 모르니까 학생회를 처음 한 4학년 때 처음 했는데 뭘 할지 모르니까 서울 상위권 10개 대학에 총학생회 후보의 공약집을 다 뒤졌어요. 나오는 것만 해서 구글링으로. 안 나오는 대학도 있는데 그래서 상위 한 10개 대학은 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대학교에 접목시킬 만한 게 있을까 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하나하나씩 뭐 실행해보고 좋은 점 따가지고 또 해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생들 축제 때 공연을 앞자리에서 못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거를 이제 장애 학생들이 좀 더 축제를 즐기기 쉽게 따로 이제 그런 존을 마련하자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통학버스가 그때 이제 학교 재정 문제로 없어졌는데 그런 이제 셔틀버스 관련한 스타트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페이스북 메시지 날려가지고 저희 학교 한번 와달라고 하나하나씩 벤치마킹 하면서 해보니까 되게 머리가 커지는 느낌? 나도 되는구나. 그때 뭔가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뻔한 직장 생활이나 뻔한 그런 것들은 재미없다. 시도를 해보는 게 재밌다. 짜릿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졸업해서 창업을 바로 했죠. 제일 처음 했던 창업 뭐지?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대학교 때 또 알바를 여행사 가이드를 했는데 여행사 가이드. 그때 이제 차관해가지고 그런 회사를 또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보자.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때 가이드는 이제 시청역이나 이런 부천역에서 30대부터 50대, 60대를 겨냥한 아이템들이에요. 관광버스로 이제 포천, 전주 트레킹하고 다시 또 서울로 바로 복귀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지. 또 대학교는 공강이 있으니까 공강이 있지. 내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강 때 금요일 공강이다 그럼 금요일날 이렇게 싹 모으는데 그 근처에 뭐 용인대 있고 명지대 있고 그런 대학교들 묶어서 가까우니까 다른 대학들도 다 타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방 여행을 가는. 근데 그런 것들 아이템은 괜찮았는데 내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진짜 비즈니스화를 하는지 좀 몰랐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학생을 어떻게 모을지 타 대학을 어떻게 섭외해서 어떻게 이런 일정을 꾸려가지고 또 팀도 제대로 없었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혼자였구나. 네, 우리 대학에서만 모집은 해봤었는데 그래 한번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래 한 20명 정도는 모아서 갔다 와봤었는데 그게 한 40명 정도 모여야 이제 수익이 벌리는 건데 홍보가 잘 됐으면 또 핫한 비즈니스가 되지 않았을까. 좀 너무 내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게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이제 뭔가 또 도움이 되는 이제 사회적 소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그때 생각을 한 게 이제 휠체어 지도를 만들어야겠다. 휠체어 지도? 네. 관광 휠체어 지도인데 그게 이제 제주도 갔죠. 제주도에서 휠체어를 가지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휠체어로 투어하는 게 그렇게 지금 잘 안 돼 있으니. 네,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는 휠체어 타고 다 가본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고 뒤에서 좀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그런 걸 묶어서 가이드북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관광업 하려고 이제 또 스타렉스를 샀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조해서 이제 휠체어 탄 이제 여행객들의 그런 뭔가 관광 가이드도 해주면서 택시도 해주는 그런 거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북도 만들었었고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잘 만들었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제주관광공사랑 네이버가 하는 콜라보로 하는 크리에이터를 뽑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1등을 뽑혔다. 우와. 그리고 지원 받아서 그걸 또 마무리 작업을 하고 또 안 가본 데 가보고 그게 제주관광공사 페이지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관광 가이드를 하려고 했을 때 다른 이제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이제 그런 게 뽑혔습니다. 그 지원 사업이 돈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 이제 담당 이제 멘토님께서 제주도에서 너가 가이드북 만든 거 좋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서울에서 한번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보면 어떠냐. 식당, 맛집, 뭐 관광 이런 지도를 관광 지도를. 네, 그래서 했었는데 사실 좀 부끄럽고. 왜? 하다가 말았으니까. 왜냐면 마무리를 못 지어서. 마무리를 못 지었고 제가 목표가 이제 서울 전체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였었는데 또 혼자 하다 보니까 도와준 친구가 팀원이 있긴 했는데 그럼
실제로 뭐 조사를 뛰는 건 저 혼자 했어야 되니까 주도한 건 너니까 네. 책임도 네가 지고.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또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26, 뭐 7 이랬을 때니까 너무 어렸었고 돈이 계속 없어지니까 돈도 못 벌고 그치 계속 네, 소진만 하니까 그래서- 돈이 안 돼서 네, 약간 힘들었네. 그쵸. 어. 뭐 대출 받고 그랬어요. 사업 자체는 일단 즐기곤 있어. 즐기면서 근데 이게 어쨌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거를 대출로 뻐겼죠. 생활비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대출로 한 2, 3천을 내보긴 해야 되니까 2, 3천을 나중에 잘 되겠지 하면서 갚겠지. 갚겠지. 뭐, 한 번만 터지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하다 죽겠나? 어. 그러다가 뭐 겁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금리가 막 10몇 프로 막. 슬슬 약간 초조하게 시간 나이대이기도 이제 엄청 하고 초조해져서 이제 안 된다. 직장인 해볼 생각은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죠. 처음에 나온데 뭐 말해줄 수 있나? 처음 회사가 그때 쉐어하우스 회사인데 다니면서 내가 아는 그쪽. 예. 오케이. 일을 하다가 그쪽에 이제 시설 관리. 수리. 그치. 우리의 뭐 인테리어 잡부 이런 느낌. 인연도 거기서 그쵸, 시작했잖아요. 그쵸. 거기서 직장을 네. 만나서 어쨌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사회복지과를 나왔지만 사실 손재주가 있는 편이긴 한데 없지 않았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수리하고 그때는. 집 수리하고 어. 뭐하고 뭐 수도가 어떻게 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러면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야? 아무 그냥 지식이 없잖아. 그런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고 하고 일단. 있는 회사였고 그나마 이제 아시는 분이 있어서 지인도 있었고. 네, 그 면접을 볼 수 있겠냐. 근데 지인을 알바로 구인을 했었어요. 처음에. 알바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했죠. 그 대신 알바 아닌 것처럼. 그치. 그래서 이제 정규직 제안을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고. 네, 바로 지원을 됐어요. 그래도 한 달 만에. 또 열심히 했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전등 가는 법. 이것도 꿀팁이네. 네, 뭐 수도 가는 법. 뭐 철물점 사장님들이 수리 되게 잘하시잖아요. 기술직 분들이 다 유튜브를 찍어요. 뭐 안 됐을 때, 변기 막혔을 때, 뭐 여기 뭐 콘센트 가는 거. 근데 너는 인생 살면서 공부라는 게 키워드가 빠지지 않네. 약간 네. 후천적 노력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유머도 유머집을 받고 사업도 어쨌든 글로 배웠고. 사실 흥미 있는 거는 되게 빡세게 공부하는 편이고 단시간에. 그래 흥미. 네, 남들은 뭐 이제 영어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저는 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쪽으로 머리가 잘 안 되고. 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빠르게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른 피드백과 네, 빠른 결과가 나오는 빵빵 터져야 되는. 네,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연봉도 오르고. 맞아, 바로바로 인정해주고. 네, 그런 게 좋았어요. 일이 잘 맞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쨌든 쉐어하우스 뭐 시설이면은 바로 고객한테 감사하다는 그렇죠. 말이 바로 들리고 네. 회사도 역시 덕진이. 네, 맞아요. 기프티콘을 고객한테 받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칭찬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또 저 아니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또 어깨도- 딱히 건드리지 못하는. 근데 뭐 본인 또 열심히 하니까 뭐 누릴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일했었구나 내가.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쉐어하우스가 네, 그게 이제 휘청하죠. 휘청하죠. 코로나가 모든 산업을 다 휘청하게 하니까. 근데 쉐어하우스가 같이 사니까 더 휘청하죠. 근데 그때 코로나 딱 터질 시점에 제가 회사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내 빚은 못 갚아준다. 한계가 있겠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네, 신촌에 이제. 앞선 여행 가이드 쪽이랑 네. 지금 쉐어하우스 경험이랑 네. 어떻게 보면 짬뽕된 그쵸, 뭔가가 그쵸. 나오네. 네. 그것도 또 중요한 거는 사실 뭐 그 여행 그쪽보다는 그 시설 이제 수리하고 그런 거 했던 게 공부를 해놨으니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건 나도 하겠다. 이거는 뭐 야 너도 해 나도 해 욕하면 안 이런 된다. 느낌? 편집하기 힘들어. 네. 너도 해 나도 해 이래가지고 친구가 에어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친구 하니까 한번 나도 하고 싶다 대충 알려달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플랫폼을 어. 그래서 그때 근데 그게 또 좋은 경험이었던 게 웬만한 집의 시설 컨디션을 제가 다 신촌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치 이제 쉐어하우스 돌때 네, 신촌 강남에 웬만한 집을 뭐 1년에 한 100채를 넘게 관리하고 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물 보는 눈이 네. 생겼겠다. 이거 이 정도 평수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월세 얼마가 맞다. 보증금 얼마가 맞다. 이 정도 신촌은 제가 다 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기회였네 진짜. 그때 마침 네이버 부동산 앱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어비앤비를 하고자 마음먹었던 게 그 전날이었어요. 친구한테 배운 날. 그 다음날 바로 점심시간에 찾았는데 너무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저 이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녁에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바로 계약했어. 그날. 돈은? 돈은 부모님한테 좀 보증금을 빌려달라 금이 했어요. 한 얼마 정도 되죠? 보증금이 3천에 3천에. 그때가 월세가 120이었는데 와, 왜 부담스러운데? 사실 월세는 회사에서 월급은 그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대출 갚고 그 정도 하면 딱 삼각김밥 먹으면 적자는 안 보겠더라고요. 딱 뒷자리에 네. 사망 실질 정도의 근데 또 돈이다? 자신이 있었으니까. 자신 있었어? 네. 120을 메꿀? 왜냐면 쉐어하우스를 다녔잖아요 제가. 이거 못해도 쉐어하우스 회사에 팔면 된다. 왜냐면 평수나 쉐어하우스로 구조가 돌릴 수 있다. 무조건 된다. 마당도 있고. 1호구나 1호 여기 네, 1호. 1호인데 심지어 그때 이제 전주인분이 우와! 백가분이 이제 인테리어도 잘 해놨겠네. 인테리어를 화장실이나 방안 이런 거 좀 덧댄 방 이런 거 해놨고 저는 거의 싹 다 뜯어 고치긴 했어요. 미우새 방송에서 나왔고 그 걔가 미국 방송에 나. 좋은 매물이 맞았네 그럼. 네, 그때 당시에 당근마켓이 딱 핫할 때라서 타이밍 좋다. 회사 트럭이 있었어요. 그때 샤워스 회사 트럭이 있어서 회사를 잘 빨아먹었네. 그때 이제 주말에 삭 허락받고 삭 도는 거지. 당근마켓을 계속 돌았죠. 그래서 뭐 자개장 이런 거 부잣집에서 한 5만 원, 10만 원, 그때 30만 원 이렇게 레트로 감성을 때렸구나. 싸게 이렇게 해준다 해서 그러면 신촌에 단독주택이니까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요. 모던 한옥 컨셉으로 가자. 자개장이랑 이런 것들 다 거의 다 당근마켓. 그래서 비용이 엄청 얼마 안 들었어요. 네. 투자 비용이 줄었네. 네, 투자 비용 한 그게 한 얼마 정도? 600, 700 정도? 그래서 1000 미만으로 네. 빼는데. 뭐 러프하게 잡아도 1000이네. 네, 근데 뭐 엄청 싸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싸게 했어요. 그거 하고 그러면은 가구를 말하는 거잖아. 안에 다 뜯어 고친다는 거는 그 실내 인테리어도 뭐 벽지라던가. 그러니까 벽지는 페인팅으로 커버치고 치고 전등 같은 거 제가 전기 작업 달고 그거 직접 달고 그건 다 쉐어하우스에서 네. 쌓았던 노하우가 에어컨까지는 있지. 못 달고 에어컨은 기사님이 그건 가가지고 기사님이라고. 버려야 됐었는데 우와. 그걸 챙겨왔죠. 그래 쉐어하우스 폐점하면 그거 닫아버리잖아. 폐점하면 그거 뭐 고물세 버리거나 나도 뭐 그 해야 생각했는데 되는데 쉐어하우스 폐점할 때마다 돌아도 네. 돈 되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구도 이제 폐점할 때 몇 개 이제 가져오고. 쓸만한 거 있었던 거만 챙기고 당근마켓 타고 그 대신 이제 목재 작업을 이제 목수님 아는 그때 쉐어하우스 때 만난 목수님이 있어서 목수님이 한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그것도 목재 작업하고 좀 싸게 한 거겠네. 싸게 했죠. 그것도 남들보다는 웬만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첫 에어비가 탄생했어. 탄생하고 거기에 그래서 수익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돈이 되던니까? 120만 원 바로 잘 빨리 됐죠. 5월부터 우리가 정식 오픈하시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일 잘 벌렸던 그때 당시에 제일 잘 핫했던. 벌었어. 한 얼마 매출이 매출로 치면 한 400, 500 400 정도? 드디어 네가 수많은 사업을 겪어왔는데 그렇죠. 돈을 플러스를 보기 시작하는. 이제는 돈이 되는. 이제 그때 돈을 어느 정도 얼추 제 빚을 나 그때 기분이 궁금해. 많이 가. 기분이라기보다는 그쵸. 월급이 꽂히는 본 거잖아.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진짜 막 이제 풀리나? 막 배달 음식 뭐 이런 거 배부르게 시켜 먹고. 야 뭔가 눈물 난다. 뭔가 한때는 뭐 이제 30만 원 자취방에서 저금통 털어가지고 100원짜리 모아서 삼각김밥 사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 뭐 회사를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리고 사실 그때 뭐 안 다녀도 그 정도 돈 버니까 다행이다. 에어비비 시작해놔서.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뭐 에어비앤비 뭐 나중에 청소만 잠깐 하고 그리고 또 확장을 했잖아 지점을. 그리고 지금 나서 하나가 아니잖아. 확장한 거는 조금 시간 걸리긴 했는데 다음 회사도 다니고 나랑 만났던. 네, 그 회사도 다니고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할 시점에 늘렸지. 그때쯤이. 이제 또 늘려야겠다. 그렇게 빨라지 않았네 그럼 진짜. 그렇죠. 뭐 대략 1년쯤 후쯤에 확장을 시작했고 그때 투자는 건물 주인 형이랑 친해져가지고 또 새로운 지인이 등장. 네. 제 3의 인물이 또 등장한 거죠. 사실 보증금을 안 받으셔가지고 투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을 왜 그렇게 했대? 그냥 에어비밀을 해보고 싶은 분? 그때 많이 친해졌죠. 대화가 잘 통했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사업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맞아. 그럼 보증금을 안 받는다는 게 지금 말이야 쉽지. 사실 어려운 건데 그만큼 이제 많이 친해졌으니까 약간 계속 할 때 이제 많이 도움 주시고 계시고 아시는 그 형님이 보증금 없이 너 또 해라. 그래서 한 게 2호점이 된 거고. 그렇죠. 그때 파티룸으로 시작한. 파티룸이고 네. 그건 에어비밀. 그것도 잘 됐나?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총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몇 개 정도 하고 있어. 2023년 8월 2일인가요? 8월 2일 기준. 10개 정도? 와 10개나 돼? 뭐 작은 거 포함이니까. 원룸 뭐 포함해가지고. 네, 원룸 파티룸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기분이 어때? 왕따 당했던 송덕진, 대학교 때 활개치던 송덕진, 지금은 10개가 넘는 그 공간 사업을 하고 있는 송덕진. 사실 과거는 사실 잘
신경 안 쓰는 편이고 뭔가 살아왔던 신조가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누구한테 이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신조로 살았다라는 게 내가 이제 또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게 증거가 아닌가. 지금은 생각하면 뭐 시간적 여유도 남들보다 훨씬 많고 뭐 경제적인 여유도 뭐 엄청 제가 많이 번다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에 비해 뭐 잘 벌고 있고 뭐 그만큼 리스크도 안고 있죠. 근데 뭐 사실 리스크가 또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쪽이. 그래 뭐 직장인이라고 뭐 리스크가 없겠어.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빚이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은 직장 생활에서 근데 저는 빚이 3천, 4천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 3천을 투자하고 월세 120만 원짜리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리스크 엄청 네. 크잖아. 근데 저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었어요. 그 대신 빠르게 빚을 갚을 방법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건데 회사를 다녀보니까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인정받는 듯 제가 뭐 CEO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뭐 월급을 빠르게 올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내가 버는 게 빠르겠다 해가지고 뭐 선택지가 2개 있었는데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 선택지 1. 네.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를 한다였는데 첫 번째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힘들겠죠. 두 번째는 일단 시도를 하면 자신이 있다라는 게 있었고 신촌에서 에어비앤비 내가 또 일장 먹겠다.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었으니까. 그건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딱 인터넷 보면 왔고 봐놨으니까. 네, 딱 그 수준이 보여요. 딱 방금 미친 실행력이었잖아요. 네. 플러스 자기 확신. 자신에 그쵸. 대한 확신이 중요해요. 있다. 저도 요즘 생각하는 건데.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죠. 나에 대해서는 조금 무조건적인 믿음도 어느 정도 있어야 실행력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키워드가 계속 늘어나는데 미친 실행력, 그리고 자기 객관화, 자기 확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나 포함. 주변에 다 직장인만 두면 직장인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죠. 사업가를 두면 사업가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동생이지만 배워야 할 점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이로 처음에 요청드린 것 한 부 앞서 있는 사람을 바래요. 그게 이제 송덕진이었고 그렇죠. 또 너무 제가 너무 앞서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또 이런 인터뷰 시간이 아깝죠. 어쨌든 이 시간 너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편집 맛깔나게 해가지고 근데 50분이나 찍었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